말하자면 이 통변을 잘 해야 돼요. 구궁의 산성, 향성, 천반 숫자는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숫자를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 요 책에, 제가 요 책에 본래 나오는 게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선생하고 제자하고 어딜 가요. 근데 이제 그 선생한테 점 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근데 이 소가 두 마리가 딱 누워 있어요. 하나는 좀 적색 소고 하나는 회색 소요. 회색 소가 있는데 선생하고 점하고 점을 쳐봐요. 이렇게 점을 치니까 불화가 나와요. 불화가 나오니까 제자가 불화가 나오니까 뭔 점을 치었냐면 이 두 마리의 소가 있는데 어느 소가 먼저 일어나느냐. 그래서 이제 점을 쳐보니까 화가 나요. 화니까 당연히 이것은 붉은 소가 먼저 일어난다 하고 제자가 말해요. 그게 선생님 아니다. 그 회색 소가 먼저 일어난다. 불화는 이게 불이라는 것은 적색 아닙니까? 그게 왜 이러니까 두고 봐라. 봤더니 진짜로 소가 일어나는데 회색 소가 먼저 일어나거든요. 이게 우스개 이야기입니다만은 왜 그렇습니까? 이치가 뭡니까? 분명히 불화인데 성냥을 켜봐라. 성냥 켜기 전에 불이 켜지기 전에 어쩝니까? 화양 연기가 살짝 나오면서 불이 켜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다. 이게 바로 통배입니다. 그 이야기 계속되는데 그 친구 집을 가요. 친구 집을 갔는데 이미 저녁이 됐어요. 저녁이 되는데 이제 좀 기다리라고 밥을 바로 만들어 가지고 죽었다 보니까 무슨 밥이 나온가 하고 점을 쳐봐요. 점을 쳐니까 이번엔 뱀사자가 나오네요. 뱀사자가 오니까 제자가 뱀사니까 이건 분명히 국수입니다. 국수가 나올 것 보면 뱀사자는 국수지요. 그러니까 선생님 국수가 아니다. 이건 수제비가 나온다 그래요. 왜 수제비가 나온다? 두고 보자. 근데 진짜 나도 밥상을 차려본 게 밀가루 음식인데 국수가 아니고 이게 수제비거든요. 어째서 그랬습니까? 지금 벌써 밤이 됐다. 밤이 됐으니까 뱀이 또아리를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같은 뱀이라도 기어가는 뱀이 아니다. 지금 이 시간 상으로는. 그래서 이게 수제비가 나온 거다. 이제 그런 재미난 이야기가 이제 우리 옛날 우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거 뭐냐면 통변을 잘 해야 된다 이거예요. 똑같은 숫자라도요.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사례가 이제 통변에 관한 거거든요. 방금 예를 들어서 125고 만났는데 또는 555, 955 만났는데 그걸 왜 심장으로 안 보고 눈으로 보는가. 이것은 많은 경험 속에서 또 이루어집니다. 통변은요. 그래서 똑같은 현공풍수를 대하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 정확도가 100%가 될 수도 있고 50% 이상은 되죠. 이런 기lum은 아니까. 근데 기라면 어떻게 기라냐, 흉하면 어떻게 흉하냐, 심지어는 언제 흉하고 언제 망하고 또 누구한테 가고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자세히 이제 간다 이거죠. 44페이지에는요. 하나 본래 이 낙서 숫자가 그러니까 5, 6, 7, 8, 9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본래 여기에서 이렇게요. 이렇게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고 나머지 요거 3 여기 플러스요. 5는 본래 5는 음양이 없어요. 음양이 말하자면 귀신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5는 음양이 없어요. 한 중앙이고 50토는 중앙 아닙니까? 그래서 본래 낙서 숫자에는 음양이 없는데 현공에서는 마이너스를 비교적 안 좋게 생각합니다. 플러스를 좋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까 3길성이라고 했었죠. 3길성이 뭐라고 했어? 1, 6, 8이죠. 근데 1, 6, 8 여기 세 개가 전부 다 플러스죠. 그러니까 추가해가지고 3자를 추가해서 3. 그래서 1, 3, 6, 8이 좋아요. 근데 9는 좀 8원이기 때문에 9는 좀 좋게 봅시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핸드폰이랄지 혹시 차량 남발할지 그런 것도 현공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본래 근데 4자는 좀 괜찮아요. 본래 1, 4가 만나면 과거 급제수요. 근데 이걸
일사가 만나면 과거 급제에서 옛날식으로 말하자면. 근데 요것이 일사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만약 상산하수가 걸렸다면 일사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사를 어떻게 봐야 돼요? 흉으로 봐야 되죠. 그러면 일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건 이제 이게 다 기록을 못했는데, 일사는 과거 급제인데 좋았을 때, 길했을 때 과거 급제고 흉했을 때는 바람 피우는 거예요. 본래 일이란 건 수죠, 수. 물숫자죠. 이 정일도 돼요. 이 사는 뭐요? 바람이죠, 바람. 바람은 어떻게 해요? 안 간 데가 없어요. 이 여자, 저 여자.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 정액도 돼요. 피도 되고 정액도 되고. 그래서 이게 바람풍이기 때문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돌아다녀요. 또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 남자, 저 남자. 그래서 일사가 과거급제이면서도 이제 고전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고전인데 비성부, 형기부, 형공비지, 자백결 이 네 권의 책이 이 숫자의 조합에 대해서 일일에서 그러니까 숫자 11에서 총 마지막에는 9까지 나오죠. 45개뿐이 안 됩니다. 요걸 조합해 놓은 책이 있어요. 고전의 숫자 해석 방법이고. 그래서 일사가 좋을 때는 과급제지만 나쁠 때는 사탕, 이름, 방탕하고 음란하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통변을 잘 해야 돼요. 근데 기본 원칙으로 요게 이제 마이너스거든요. 4, 9, 7, 2 없고요. 100, 600, 800 3.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가 어떤 숫자를 갖다가 정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때는 1, 3도 좋고 4까지는 좀 괜찮아요. 그런데 8이니까 9. 아마 요런 숫자를 갖다 조합해서 그러게 뭐 차량 남바나 해주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요런 숫자로. 근데 제일 안 좋은 숫자가 아까도 말했지만 2. 3자 나쁘고. 3자는 좀 빼버려요. 원래 이제 양이니까 좀 쳐줬는데 제일 좋은 숫자가 100, 600, 800. 그런데 8운이니까 9자를 하나 추가해서 요 숫자 조합으로 뭘 좀 하면 좀 도움이 현공적으로 해석하자면 요런 수가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 양 100, 600, 800에다 하나 더 플러스 3이요. 그래서 양은 이렇게 올라가는 성질이 있죠. 음은 어쩝니까? 좀 밑으로 퍼지는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땅 아닙니까? 땅은 퍼지는 거 아닙니까? 요 같은 5토, 2토, 토요, 토. 5토, 2토, 8토. 요 세 가지가 토이지만은, 요 토는 이렇게 퍼지는 성격 아닙니까? 그래서, 요건 천이고요. 천이고, 뭐 말하자면 사람을 부고, 뭐 이런 거 아시죠? 이게 모가 되고, 장남이 되고, 장녀가 되고, 중남, 중녀, 소남, 소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누구한테 기륭이 가는가 그런 것도 이제 추측하는데 여기서는 106 요건 양의 숫자는 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묘를 쓸 때도 요 가운데 꿍이 중궁이 요 글자 숫자가요 양으로 즉 1, 6, 8, 3으로 돼 있을 경우에는 봉분을 높이 만들면 많이 높고 크게 만들면 만들수록 좋아요.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 중궁의 숫자 하나만 가지고 본 겁니다. 중궁의 숫자가 4, 9, 2, 7 이런 걸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을 경우 건물을 거기서 높이 올렸을 경우에는 안 좋다 이거예요. 봉분도 작고 이렇게 좀 깔아가지고 낮게 쓰고 이제 이런 것이 통변이요. 하나 별걸 다 이제 응용이 이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것이 그 44페이지에 봉분과 건물의 높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요. 이제 요것만 따질 때 구성학입니다. 요것만 따질 때요. 그래서 이 구성학에 관련된 양대풍수가 있는데 그것은 초보자용입니다. 근데 우리 양택 3호에서는 뭐 이거면 동사택이죠. 요건 서사택. 이것이 멸망극입니다. 멸망극. 17번이요. 대문의 방위. 대문의 방위는 아까 설명했죠. 그래서 생략합니다.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48페이지요. 46페이지 제일 밑에요. 고딕체로 쓰신 분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7운에서 8운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8운의 임자 병양으로 애성을
요 두 개의 숫자가 생기죠. 그걸 애성이라고 합니다. 애성을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한번 집을 지었으면 음택도 같아요. 환천심을 하지 않는 한 건축한 시기인 7운으로 모든 운을, 그러니까 8운이 됐든 세월이 흘러서 9운이 됐든 7운에 지어졌던 그 애성 숫자 있죠. 이렇게 구웅이 그 숫자로 감정을 한다. 바꿔 말하자면 사주팔자를 바꿀 수 없는 이치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요. 요 19번은 댁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혼동이 많이 오니까요. 20페이지요. 환천심. 이게 이제 현공풍수의 굉장한 비법입니다. 근데 제가 책을 요거 짚으리면서 원래 안 썼어요. 근데 안 쓰다가 에이 좀 이 비법인데 하나 기록해 놓다 하면서 너무나 간단히 써버렸어요. 하도 아까워서. 이 환천심이라는 건 뭐냐면 장경에 이런 말이 나와요. 예. 천광이, 햇볕이 말입니다. 천광이 하림하고 또 뭐 기덕이 상, 실을 째자요. 상제하고 요 유명한 말입니다. 이 말의 본 뜻을 몰라요. 천광이 하림하고 지덕이 상제한다. 천광이란 것은 햇볕이요. 햇볕이란 건 뭡니까? 때를 말하는 거예요. 네. 태양에 의해서 사계절이 생기고 날짜가 흘러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를 말하는 거예요. 때. 그래서 말하자면 바꿔 말하자면 현공풍수의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햇볕이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천광의 하림. 일단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덕이 상제란 말은 땅의 기운이 밑에서 이게 우러 올라오는 겁니다. 우러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설명드리면요. 이 천광을 하림시킨단 말은 여기에 이렇게 봉분이 있어요. 봉분이 있는데 한 가지 좀 설명드리면요. 요거 한 가지 일단은 현공풍수를 여기까지만 배우신 분들은 요것만 한마디라도 알아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요건 좀 더 추가된 뭐라고 그러죠? 삼방견이 뭐 기국이요. 기국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기이하게 특별히 묘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 팔운회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되냐면은 축자가 돼요. 축자. 한번 제가 적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팔운의 축자요. 팔운의 축자. 여기가 축자죠. 축자 미양이 됩니다. 축자 미양이 되면 지금 여기가 8이죠. 8, 9,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가 뒤에가 기본적으로 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물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산성이죠.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보시죠. 산성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요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산이 있죠. 여기 이건 동그라미 있어요. 여기 향성이죠. 일명 수성이죠. 요 방향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죠. 그래서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을 경우는 합국이죠. 그래서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요건 이제 기국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건 제가 좀 생략을 했습니다. 부모 삼반계, 연주 삼반계, 또 산성, 향성, 합십이라는 게 있어요. 합해서 1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7, 8, 9, 1, 2, 3, 4, 5, 6, 7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 7, 5, 3, 5, 5 이거 합하면 전부 다요. 5하고 5, 9하고 1, 2하고 8, 4하고 6, 6하고 4, 1하고 9, 8하고 2 합십이 되죠. 요걸 보고 현공풍수에서 주역에서는 합십이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요것은 지금 무엇이 합세되냐면 이 산성하고 요 운반이 합십이 됐죠. 그러면 사람한테 아주 특별히 아주 좋은, 그래서 일명 이걸 갖다 기이한 국을 만들었다고 해서 기국이라고 해요. 기국. 근데 지금 요 축자 미양 같은 경우에는 산성하고 합십이 됐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인정에게 아주 좋아요. 근데
미자 축향 같은 경우에는 향성하고 음반하고 합십이 됩니다. 또 마찬가지 기국인데, 그래서 이 팔운에 집을 짓거나 묘자리를 쓸 때는 이왕이면은 요것은 그러니까 요 팔자가 요 팔자 보면 요걸 보고 뭐라고 하면 아까 왕산왕양이 되죠. 왕산왕양. 왕산왕양에다가 말하자면 합시법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팔운에 내가 집을 짓거나 묘를 써줄 때는 축자 미향이나 미자 축향을 찾으십시오. 최고 좌향입니다. 그런데 용은 예를 들어서 자자오향으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기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러면 묘를 갖다 자자오향이나 뭐 거의 조금 바꾼다면 이게 임이나 또는 개나 요 정도는 약간 변화가 약간 틀어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억지로 묘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억지로 막 이렇게 써버리면 이건 안 된다고 했어요. 자연적으로 축자 뒤에는 산 있고 앞에 물 있고, 또 미자 같은 경우에는 미자에서도 뒤에 산 있고, 그러니까 요쪽이 왕산 왕양이냐면 반대편도 항상 왕산 왕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되면은 팔운에 묘나 집을 질 때는 축자 또는 미자로, 사업을 하실 분들은 미자로 더 낫죠. 그러면 20년 동안, 올해 지었다면은 20년 동안은 대발을 합니다. 물론 그 발보고 크기는 어떻게 돼요? 형기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생기죠. 그래서 미자나 축자 요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진짜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환천심입니다. 말하자면 천심이라는 건 이게 그 천광을 말합니다. 그걸 갖다가 바꿔주는 겁니다. 바꿔주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두고 이 복문을 갖다가 이 안에 이제 이게 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복문을 열어요. 그래가지고 천광을 다시 하림시킨다 이거요. 복문을 열어가지고 요 유고를 갖다가 꺼내요. 꺼내면 어떻게 됩니까? 꺼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2-3시간 천광 햇빛에다가 쬐어줘요. 쬐어준 다음에 다시 넣어요. 이것이 환천심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할아버지 묘가 축자 미향이다 이거요. 근데 예를 들어서 칠운에 축자는 아마 쌍성 해양뿐이 안 돼요. 이것뿐이 안 돼요. 칠운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칠운에 축자는 쌍성 해양뿐이 안 돼요. 근데 요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 팔운 때 이 봉분을 열고 말하자면 유고를 꺼냈다가 한 2-3시간 동안 어떻게 해요? 천광을 하림시키면은 그대로 다시 넣어요. 그럼 언제 묘를 쓴 것이 됩니까? 즉 팔운에 묘를 써버린 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장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축자 미양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자양이기 때문에 유고를 햇빛에 쬐다가 다시 넣어주고 봉분을 다시 만들어요. 그러면 이 묘는 언제 쓴 거예요? 팔운에 축자 미양으로 써가지고 왕산왕에다 합시법까지 돼버린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환천심입니다. 이것이 다시 유골만 꺼냈다가 다시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 환천입니다. 그래서 혹시 오래된 묘랄지 등조 고도 묘랄지 요런 경우에 축자나 미자 같은 경우 천광을 하림시켜주라 이거예요. 그러면 아주 좋습니다. 과거의 옛날 그 사례를 보면 이렇게 되면은 인물이 아주 왕성한다 이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설령 그 자리가 형기로 봐도 큰 명당이 아니더라도 크게 복을 받아버려요. 이게 환천시입니다. 이게 사실 이게 굉장히 그 고급 비법 중에 하나입니다. 천광의 하림식. 그래서 이 장경에 나온 천광의 하림이란 말의 본래 뜻이 시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한번 혹시 집안 묘 중에 축자나 미자 있을 경우는 이렇게 환천심을 한번 해줘가지고 좋은 하여간에 발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현공풍수를 뭐라고 하냐? 멋진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이 이길승자죠. 사람의 힘으로 하늘을 이기는 것이 바로 현공풍수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아까 강요가 지은 그 종사수필을 읽어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사람의 힘이 하늘을 이긴다. 이것이 바로 현공풍수다 이거예요. 이렇게 멋집니다. 현공풍수가. 그래서 중국에서도 1000년이 넘게 이렇게 비밀로 내려왔던 거예요. 다음에요. 그래서 이 환천심은 이렇게 된 묘가, 기존의 묘가 이렇게 돼 있을 때는 환천심을 해주란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따라요. 우리 집이 7월해졌는데 축자요. 8월에 좀 기다렸다 되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축자로 젖어 버렸어요. 근데 이걸 양택은 환천심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 지붕을 긁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양호 스레트로 이렇게 진 집은 이걸 갖다 못 뜯어내지 않습니까? 만약 기와집으로 진 집들은 이제 이런 환천심을 이렇게 줬죠. 만약 예를 들어서 한옥으로 축자로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은 이걸 뜯어주고 이제 더 깊은 이야기에는 저도 좀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책에 의하면은 뭐 49일 동안 이걸 햇빛을 쬐야 된다 그런 말도 있건데 이건 제가 좀 더 연구해봐야겠어요. 그래서 천광이 그것도 하림시켜주기 위해서는 이 지붕을 갖다 뜯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은퇴의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하고 좋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 빼놓고 환천심을 빼놓고는 그 양택 우리 현공풍수가 양택에서 적용하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이제 요런 게 있어요. 이제 묘가 요런 게 있는데 이 상석을 놓더라도 묘를 쓰고 돈에 여유가 생기니까 상석을 놓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나경을 상석 요 모퉁이에다 놓고 재는데 이렇게 쟀을 경우 말하자면 오차가 생길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나경으로 묘를 잴 때 이 상석에다 놓고 재지만은 이 좌향이 100% 맞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정확히 하려면은 사실 뜯어야 이 봉분을 열고 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따릅니다. 근데 집을 잴 때는 뭐 아시겠지만은 요즘 목조 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집이 이렇게 있어요. 뭐 현관이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실을 이렇게 튕겨야 됩니다. 튕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삼각대 같은 이렇게 삼각 카메라 받침대 같은 걸 놓고 이게 판이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나경을 놓고 또는 여기서요. 이렇게 나경을 재야지. 요 안에 들어가서 재버리면은 나경이 잴 때마다 틀려요. 근데 뭣도 모르는 사람 여기서 한번 재보고 그냥 뭔 향이다. 근데 양택의 안에서 이런 스레트 건물로 슬라브로 진 건물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나가서 이게 실로 튕겨가지고 이렇게 재야 됩니다. 요거 참 조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쉽게 먼자다. 그래서 현공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악계, 체계, 공망 때문에 굉장히 나경을 정확히 재한다고. 요 주변에 우리 예를 들어서 핸드폰 같은 게 핸드폰 안에 자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재는데 핸드폰이 가까이 가면은 나침이 정확히 못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 참 조심하기 바랍니다. 다음에 환천심 아시겠죠? 그것이 환천심인데 양택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거. 천장을 뜯어야 하기 때문에요. 다음에 다 끝났네요. 현공풍수지리 양서 소개라고 했는데 사실 이런 책들이 원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락이수에 대한 개념과 또 한 가지는 그 64개에 대한 주역을 공부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저도 요 책들의 대부분이 많은 책들이 고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고전서에 나와요. 근데 사고전서를 뭐 구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책을 봐도 모릅니다.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배우기 전에는. 근데 최근에는 이 대만에서 또는 홍콩에서 그 현공풍수 고전에 대한 것을 백화문으로 이렇게 잘 풀이를 해놓은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또 좀 더 깊어지면은 그 대만이나 홍콩 책. 그런데 홍콩 책은 쉬운 반면에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더 공부하실 경우에는 한문을 어느 정도 아시면요, 중국어 백화문을 모르더라도 이해는 다 됩니다. 나중에 이제 더 공부하시려면 이제 조금 백화문 독해 정도만 이렇게 하시면은 이 원리만 알면은 쉽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주로
저는 이제 홍콩책은 백악명 선생이라고 있어요. 이제 그분이 뭐 풍수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주 명리 책이 많이 보는데 중국에서는 자미두수를 많이 봐요. 자미두수 뭐 근데 자미두수가 오히려 이 우리나라 그 사주 추명학보다도 더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근데 뭐 그분들이 써놓은 거 보면은 뭐 사주 명리 뭐 자미두수 뭐 유김 뭐 기문 막 다 손을 대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이 풍수 빼놓고는 뭐 별로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 풍수를 하실 줄 알려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오행, 기본만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풍수를 하신 분들은 사주 공부를 한 학기만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을 하면은 빨리빨리 좀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홍콩의 백악명 선생, 백악명이요. 울명 짧습니다. 이 백악명 선생 책을 처음에는 보면은 참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좀 더 깊어지면은, 그리고 홍콩이라는 이 도시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양택 위주로 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더 공부를 하실 분은 대만 책을 보면은 대만에는 음양택, 이제 특히 대만 책은 양택보다도 음택 쪽에 좀 설명이 잘 되어 있고 학리면 또는 내용면으로 굉장히 깊습니다. 그런데 현공풍수가 그러면 기존에 대만에 있는 현공풍수의 어떤 전부 다 한다는 게 100이라면 현공풍수가 한 70에서 80% 선까지는 공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또 마지막에 이제 보는 법이 뭐 칠성타급법이라고 있어요. 칠성타급법. 이것이 이제 최고 비밀이라고 그러거든요. 칠성타급법. 근데 이제 이게 중국 책을 보면은 이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개별적으로 와서 여러 개 배우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 이제 참고하시고 우리 삼합풍수를 하신 분들은 물이 4대 수고요. 어느 쪽으로 빠져있나에 따라서 먼저 하는 뭐 어떻게 좋고 어떻게 나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공풍수에도 무르 수구를 보지 않냐? 그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안 나왔죠? 그걸 보고 이제 성문결이라고 그래요. 성문결. 성문결이라고 하면 성문이란 건 성의 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구를 말해요. 수구를. 그런데 제가 쓴 책에도 요것을 갖다 빼버렸어요. 빼버렸는데 요거 원리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자자오향이라면은 항상 이 현공풍수에서 성문은 이쪽 아니면 이쪽. 얘가 이궁이라면 여기 송궁이나 공궁으로 물이 빠지면 좋아요. 근데 그것은 좌향별로 여기 하나는 정이라면 하나는 부가 돼요. 정으로 빠지면 좋고 부로 빠지면 조금 떨어지고. 그래서 자꾸 제가 이 현공풍수를 강의를 하면 성문결에 얽매이려고 그러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국 있지 않습니까? 쌍성해자, 쌍성해양, 도산도양, 상산하수. 거기에 합국이냐, 불합국이냐를 제일 먼저 따져야 돼요. 그런데 성문결을 가르쳐 주니까 자꾸 성문결의 수구가 성문결에 맞냐, 안 맞냐. 그걸 따지는데, 그래서 제가 그 책에다 그냥 빼버렸어요. 배우고 싶으면 개별적으로 오라. 그러면 공개합니다, 바로. 바로 공개하는데, 이 삼합풍수에서 수구를 보고 기륭을 판단하는데 현공풍수에서는 차이점은 이겁니다. 만약 이쪽에 얘가 손궁으로 물이 빠졌으면 성문결에 해당이 된다고 할 때 특별히 좋은 겁니다. 그러지 이 물이 어디로 그러면 물이 이쪽으로 빠졌다 그러면 나쁘냐? 그건 없어요. 이 현공풍수에서는 물이 이쪽이나 이 정성문, 부성문으로 나눠지는데 정성문, 부성문으로 물이 빠지면은 아까 기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기국. 요 기국처럼 특별히 발복이 아주 빠르고 그런 비법이 이 성문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현공풍수에서 수구는 어느 방향으로 빠지다고 해서 나쁜 건 하나도 없어요. 어느 방향으로 빠지면 아주 좋다. 그것만 있죠. 그래서 현공풍수에서도 수구법이 있다는 것, 그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좀 이해가 가셨는가요? 네. 너무나 생소한 용어가 많다 보니까
용어가 너무나 막 갑자기 쏟아진 데다가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거짓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삼화풍수의 대명사가 포태법하고 양택삼효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누가 양택삼효도 이렇게 번역해서 출간하고 그런데 양택삼효 책에는 저 4권이던가 보면은 건의천은 중양이 돼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4권 그것은 볼만해요. 양택삼효가 1, 2, 3, 4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근데 4권의 64개에 대한 또 새로운 해설이 있어요. 그 내용 자체는 좋아요. 그것 빼놓고는 삼효에 대한 글은 100% 틀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심시연공이라는 책을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왜 그것이 말하자면 멸망경이다. 그런 이유가 설명들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걸 믿고 있으니까 정말 안타깝게 한이 없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공부해온 것 그리고 마침 올해 2월 4일부터는 파룬으로 바뀌는데 제발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현공풍수에 맞게끔 그 좌에 따라서 바람 주변에 산수고를 맞게 쳐가지고 우리 대한민국도 풍수를 갖다가 최고로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현공풍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보다도 정말로 건축 설계사들이 이게 배워야 됩니다. 건축 묘 하나 쓰고 집 하나 짓게 하는 대한민국 건축 설계사들이 딱 이 현공풍수를 알아버리면 이미 알아서 다 해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이런 학문은 육군사관학교에서 강의해야 됩니다. 막사를 하나 짓더라도 공망에 안 빠지게 짓고 좋게 짓을 경우 거기서 다만 며칠간이라도 이 군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거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르는 자체가.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것이 대한민국이 이 한국 풍수지리 연구에서 이렇게 특강을 했는데 정말 건축 설계사들이 그래서 대학교에서도 지금 건축과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가르치는 것이 전부 다 양택삼효입니다. 양택삼효. 근데 현공풍수가 참 저는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에서 많이 보급되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좀 현공풍수를 정말로 꼭 배워가지고 활용하면은 정말로 이 좋은 자기 인생이 아마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여기서 마치고 좀 쉬었다가 또 질문 더 받죠. 네. 네.